봄날의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가 열린 그날 민호는 처음으로 지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그녀의 모습은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 여자 정말 예쁘다. 옆에 있던 친구가 민호를 툭 쳤습니다. 야, 너 지금 넋 나갔어? 아, 아니야. 민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지연에게 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학과 MT에서 두 사람은 정식으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2학년 최민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생 박지연이에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MT 처음이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네, 감사해요, 선배님. 그날 밤 캠프파이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배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지연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와, 멋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 많지 않은데. 지연 씨는요? 저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지연의 말에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 민호와 지연은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주말이면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린다. 언제 결혼해? 우리 초대해줘.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민호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지연의 휴대폰에서 낯선 남자의 문자를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면 연락해. 보고 싶어. 지연아, 이 문자는 뭐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거. 그냥 동아리 선배예요. 동아리 선배가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 오빠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해명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몇 주 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우연히 지연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아. 민호가 다가가자 지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여기 왜 와? 내가 물어봐야지. 저 사람은 누구야? 아, 이분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낯선 남자는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지연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나 사실 그 친구랑 연락하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어떻게 믿어? 오빠, 제발. 날 믿어줘. 앞으로 절대 이러지 않을게. 지연은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응, 약속할게. 정말 미안해. 민호는 다시 한번 지연을 믿기로 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용서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민호는 지연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지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반지를 내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나 정말 행복해.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오빠, 나도 약속할게. 결혼하면 정말 오빠만 바라보며 살 거야. 정말? 응, 진심이야. 과거는 다 잊어줘. 이제는 달라질 거야. 민호는 지연의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약속이 그녀를 변화시킬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서약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민호는 진심을 담아 서약을 했습니다.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똑같이 서약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결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연의 약속이 얼마나 허무하게 깨질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두 사람은 새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정말 좋다. 지연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기자. 응, 우리 열심히 살자. 민호는 지연을 안으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곧 악몽으로 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지연은 정말 완벽한 아내처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민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역시 결혼이 그녀를 변화시켰구나.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다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곧 파국을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아내를 믿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멈출 수 없는 비극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누가 봐도 모범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어머, 지연아.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시어머니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 챙겨드려야죠. 지연은 늘 공손하고 다정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누구보다 먼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아, 벌써 왔어? 고생했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지연은 부엌에 들어가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네.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지연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지연아, 좀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마.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게 당연한 거잖아. 지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동생 민수도 지연을 좋아했습니다. 형수님, 이번에도 제 생일 기억해 주셨어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당연하지. 동생 생일을 어떻게 잊어? 형수님은 정말 최고예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민수와도 마치 친누나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민수야, 요즘 여자친구는 어때? 아, 그게 잘 안 풀려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서로 성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누나가 조언 좀 해줄까? 지연은 민수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민수는 형수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이해심이 많으세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시아버지도 지연을 무척 예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아버님 과찬이세요. 아니야. 정말 착한 며느리야. 시아버지는 지연을 볼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말이면 지연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날씨 좋은데 공원 가실래요? 그래, 좋지. 우리 며느리가 효녀네. 공원을 걸으며 시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좋아요. 이렇게 살갑고 다정한 며느리 없어요. 부러워요. 요즘 그런 며느리 드문데. 정말 복 받았어요. 우리 집의 복덩이지 뭐예요. 시어머니의 자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수줍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고마워요. 민호는 그런 지연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역시 결혼이 그녀를 변화시켰어. 이제는 정말 달라졌구나. 과거의 불안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지연은 집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시댁 식구들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다행이야. 나도 가족들이 좋아. 과거에 내가 너무 의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민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 알아. 당신 믿어. 민호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지연의 완벽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녀는 단지 겉으로만 완벽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다른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시댁 식구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와 민수와는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그래, 좋지. 우리 둘이 가자. 지연과 시아버지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지연아, 너 덕분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하죠. 민호가 좋은 여자 만났어. 정말 다행이야.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도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형수님, 오늘 커피 한잔 할래요? 그래, 좋아. 어디로 갈까? 두 사람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대화하기 편해요. 도련님도 착하잖아요. 제가 많이 아끼는 거 알죠? 민수는 형수의 말에 기뻐했습니다. 지연은 점점 시댁 식구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의 진짜 얼굴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다 같이 저녁 먹자. 시어머니가 푸짐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와, 어머님. 정성이 대단하세요. 우리 가족 다 모였는데 당연하지.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들은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세아가, 너 덕분에 우리 집안이 정말 화목해졌구나. 시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좋은 가족 만나서 행복해요. 우리가 더 고맙지. 모두가 지연을 칭찬했습니다. 민호는 뿌듯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지연의 가면은 곧 벗겨질 것이었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아무도 다가오는 폭풍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의 이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결혼 3년 차 민호와 지연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고 가족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잘생겼네. 시아버지는 손자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아버님, 손자 보니까 좋으시죠? 지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쁜 손자를 낳아줘서 고맙구나. 저야말로 감사하죠. 육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완벽한 엄마이자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욕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야근으로 집에 없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재운 뒤 거실에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제가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구나.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온 지연은 시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뭐,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어머님이랑 사이가 좀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지연의 목소리가 묘하게 낮아졌습니다. 그건, 오래된 부부는 다 그래. 시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지연은 시아버지의 손을 슬쩍 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손을 떼려 했습니다. 세아가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이러면 안 돼. 왜요? 저희는 가족인데 뭐 어때요? 지연의 손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과 지연의 유혹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안 돼. 이건 정말 안 돼.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날 밤 금단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약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라는 것은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고 다정한 아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지연의 욕망은 다른 대상으로 향했습니다. 시동생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28살의 청년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요즘 고민이 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여자 문제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 여자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도련님처럼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지연은 민수의 손을 슬쩍 쥐었습니다. 형수님. 민수는 당황했지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위로해 줄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민수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민호는 출장으로 집에 없었고 시부모님도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도련님, 뭐 해요? 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지연은 민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형수님, 이러시면. 왜요? 우리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지연은 점점 민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형수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습니다. 형수님, 이건 안 돼요. 왜 안 돼? 도련님도 원하잖아. 하지만 형은 몰라. 우리만 알고 있으면 돼. 그날 또 다른 금단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지만 지연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민수는 점점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형수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형한테 미안해요. 괜찮아.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도련님, 제가 싫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걱정하지 마. 우리만의 비밀. 민수는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시아버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민수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안 잤나?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시아버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밀어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지연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노에 떨었지만 큰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지연과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만. 당장 그만두어라.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그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함께 드러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침묵은 지연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발각돼도 괜찮구나. 아버님도 할 말이 없으시니까. 지연은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밤마다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민호에게 말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도 함께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평화는 겉으로만 유지되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폭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최근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연은 예전보다 자주 외출했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자주 나가네? 응?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 아, 그렇구나.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회사 행사가 취소되어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여보? 집에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는데 민수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집에 있나? 민호는 문 앞에 섰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순간 민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과 민수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민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밀어냈습니다. 형, 이건.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지연도 황급히 옷을 여몄습니다. 설명해봐.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민호는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 죽여줘. 내가 잘못했어. 너는 내 동생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호는 민수를 밀쳐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뭐야? 할 말 없어? 민호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말을 잃었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내가 잘못했어. 할 말 없어.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가정은 뭐가 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했잖아. 미안해. 나 변했어. 변했다고? 그게 이유야? 민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가 커지자 시부모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민수랑.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시어머니는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나왔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우리 며느리가 작은 아들이랑 이런 짓을 했는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이웃들이 들어. 시아버지는 황급히 모두를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실에 앉은 가족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울면서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어?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몇 달이나? 민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네. 형,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듣기 싫어. 민호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당신 잘못 없어. 그럼 왜?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지연의 대답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정말 우리를 속인 거야? 그 착한 척은 다 거짓이었어? 어머님. 입 닥쳐.
너 같은 년 며느리로 인정 못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진정해. 건강 생각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에도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도 지연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지연아, 이혼하자. 응, 알겠어. 지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래, 내가 키워. 당신, 아이한테도 미안하지 않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를 보지도 않고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민호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여보, 약 좀 먹어. 시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진작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하는 거야? 당신 표정 보면 알아. 뭔가 숨기고 있잖아. 시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얼굴 보이지 마. 다시는. 형. 민호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수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사랑은 배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왜 그 여자를 믿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가족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지연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밝혀지는 날 이 가족은 완전히 파멸할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집을 떠난 뒤 민호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시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부모님도 목격하셨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의뢰인께 유리합니다. 네,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있어. 걱정하지 마. 아이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민호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밥 좀 드세요. 민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됐어. 입맛이 없어. 그래도 건강 생각하셔야죠. 민호야, 우리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됐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다 지연이 잘못한 겁니다.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봤어. 완전히 속았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문 앞에 밥상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서 있는 그를 보자 민호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뭐하러 왔어? 형.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바라? 형, 나 정말 미쳤었어. 정신을 차렸어.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서. 꼴 보기 싫어. 형, 제발.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이미 다 망가졌어. 민호는 소리쳤습니다. 형.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는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민호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형. 한 번만. 제발. 민수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손 떼.
민호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나도 고백할 게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나도 지연이랑.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설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한참 만에 민호가 물었습니다. 1년 전쯤. 한 번. 한 번? 그래, 딱 한 번이었어. 그 뒤로는 안 했어. 아버지의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민수랑 지연이 있는 걸 보고도 말 안 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비겁했다. 민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배신도 모자라 아버지마저 그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이 완전히 미쳤네요. 민호야. 아버지,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뢰도 가족도 사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서 민호와 지연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시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시아버지와도 관계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지연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민호에게 양육권이 주어졌고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호를 지연이 불렀습니다. 여보. 민호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야? 없겠지. 그래도 하고 싶었어.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민호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아이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민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충격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된 것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병상을 찾았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봤어.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이 잘 키워라. 내가 그 애한테 엄마도 아빠도 되어줘야 한다. 네, 그렇게 할게요.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와 민호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죄책감에 집을 떠나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너희 앞에 있을 자격이 없다. 아버지,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미안하다. 아버지는 짐을 꾸려 집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호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가족은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너를 위해 열심히 살게. 아이를 재우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눈물이 흘렀지만 민호는 닦아냈습니다. 이제는 다시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잿더미 속에서 민호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은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한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이를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과거는 그를 파괴했지만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아픔을 딛고 상처를 안고 그는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어. 다시는. 그것이 민호가 자신에게 한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